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의 또 다른 종류, 2차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와 접근 동기, 회피 동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덧붙여서 갈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동기의 정의와 동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 열기, 동기란 도대체 뭘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의 동기에 영향을 줄까?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배우는 것들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란 게 있는데 도대체 접근 동기는 또 뭐고 회피 동기는 뭐야? 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뭐 아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과연 아이들을 교육할 때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참고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감독하고 종료하는 역동적 과정을 동기라고 합니다. 즉 행동의 근원을 동기라고 하는 거죠. 동기는 욕구에 따라 발생합니다. 동기는 생물학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1차적 동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타인에 의해 학습된 사회적 욕구인 2차적 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동기는 가치를 찾고 즐기는 내적 동기와 보상을 얻기 위한 외적 동기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관련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저기 하나 좀 준비를 좀 네네. 해봤는데요.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네. 심리학자죠. 근데 이 네네. 사람이 이제 그 욕구의 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그 5단계의 욕구를 이제 재창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래 단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위에 단계의 욕구를 사람이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밑에가 먼저가 돼야지. 얘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가장 근본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죠. 네.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아, 예, 예. 졸리면 자야 되고요. 예. 그죠? 성적인 욕구도 있는 네, 거고 네.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야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안정을 추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된 삶을 추구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좀 되는 상황에서 좀 내가 좀 안전해야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싶고 네. 어딘가에 그 그룹에 소속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사회적 생기는 동기. 거고 네. 그 욕구가 된 상태에서 내가 좀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예.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게 형성이 된 이후에 자아 실현 욕구가 형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칭찬이라는 거는요. 그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나 또 인정을 받는 욕구, 요 욕구를 자극하는 상당히 좀 고위 단계의 그래요. 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가지 다 해당되네요. 예, 칭찬 중에서도 좀 더 세련된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뭐냐면 칭찬? 좀 이제 그 결과보다 음. 과정을 칭찬을 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 과정.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뭐 100점 맞은 것보다는 노력한 거에 대한 칭찬,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노력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자극하게 되니까 이 자아 실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칭찬이 참 필요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슬로라는 사람이 욕구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기 이론으로 따졌을 때 동질 정체, 항상성, 뭐 인지, 생리적, 뭐 행동적 이런 과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는 인본주의적 성격 이론의 관점으로 동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대로 생리적 욕구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충족이 된다 하면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밑에 단계들이 충족이 되면은 다음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상 아래 부분이 먼저 충족이 돼야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인간,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사실 한계와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뭐냐라는 거예요. 또 욕심을 모두 버린 종교인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매슬로의 욕구 위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생각보다 그런 예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욕구 이론을 말했고 또 자아실현적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1차적 동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2차적 동기와 접근 동기, 회피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차적 동기는 친해 동기, 성취 동기, 권력 동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해 동기는요, 단순히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것까지 친해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해 욕구의 수준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대인 관계에 따른 어떤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유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친해 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친해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친해 동기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를 바래요. 따라서 집단의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집단에서는 논리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친해 욕구가 높아서 좋아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해 동기가 낮아서 나빠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성취 동기입니다.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구를 성취 동기라고 해요. 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희망, 자존심, 만족과 같은 지향적 정서를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끈기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할 줄 알고 지연도 시킬 줄 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일의 난이도를 중간을 잡아 선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럼 또 쉬운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시시한 거기도 하고 도전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를 하면은 내가 실패할 거를 알고 포기하고 좌절할 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도전을 하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적당히 어렵지만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중간 난이도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권력 동기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동기를 의미를 해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대인 관계를 가진 문화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위나 역할을 배제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권력 형성은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적인 부분 때문에 신분 상승과 출세, 부자 이런 수단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위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권력 동기가 강하게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 높은 권력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 이 권력을 내려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설명에 참고될 만한 영상을 보고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에게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다라는 거고, 접근 동기는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즉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회피 동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동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회피 동기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표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 동기들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 아시죠?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것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수. 그래서 접근과 접근의 갈등이라던가 회피와 회피의 갈등이라던가 접근과 회피의 갈등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기회비용이 높은 것들을 보통 선택하게 되죠. 이것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고 자신이 판단한 그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곤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특성, 성향. 자, 오늘 수업의 정리입니다. 동기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기는 다양한 욕구, 욕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